뒤에 가만히 서서 네. 30분만 애 지켜보시면 돼요. 네. 진득하니 그런데 코도 팠다, 귀도 팠다, 엄마도 돌아보고 잘못 쓰게 되면 끌려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내신 수능이 둘 다 잘 나오면 쓸만한 학교가 없다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네. 상위 15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네. 정시 비중이 높은 것만 한번 소팅해서 가져와 봤어요. 네네. 여기에 보면 어머니들이 전혀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보면 70%가 넘어갑니다. 이화여대는 정시가 70% 넘어간다고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사회교육과, 교육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서울대 인문계열이 68%.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42명, 92명이니까 네. 예를 들면 엄마 난 이화여대 사회과 교육을 할 거야 라고 한다라면 네. 수시라 하는 것보다는 정시라 하는 게 아이한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뜯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네. 지금 이제 건대 동물자원까지 56%까지 있는데 네. 이전에 비해서 수시 2월 그러니까 뽑다 못 보면 넘겨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포함 전이네. 예. 그럼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네.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데는 뭐 10% 이상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건 보통 상위 15개, 16개 이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자. 성적보다 얘가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한지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한지. 근데 엄마들은 애 보면 압니다. 알아요. 네. 예, 저도 우리 애가 이제 정시형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 방금 이제 분석을 우리 애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역시 정시형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뒤에 가만히 서서 네. 30분만 애 지켜보시면 돼요. 네. 30분. 진득하니 움직이지 않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네. 얘들은 정시까지 가도 됩니다. 정시까지. 그런데 코도 팠다, 귀도 팠다, 엄마도 돌아보고. 자, 굉장히 수시형을 좀 무시하는 그런 발언인데.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어쨌든 정시를 좀 높게 보시는 느낌이 있는. 기준점을 잡잖아요. 기준점을 잡자. 네. 오케이.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신을 꼼꼼한 아이들. 그런 애들은 이제 수시를 좀 승부를 걸어보는 거고, 요즘은 중학교에서 제가 누차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국영수를 저는 탐구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영수는 사실 중학교 때 수능 모의고사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점수를 좀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이제 의대도 한번 분석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화여대는 76%가 정시입니다. 네. 수능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 한림대까지 여기가 39.5%예요. 네. 요 한림대가 정시로 가면 육수까지가 한 10% 정도 된다 그래요. 육수까지. 육수. 걔들 장가 가야 됩니다. 그래요? 네. 육수 가죠, 충분히. 의대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100개 대학을 리스트업했던 데이터에서 일부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네. 서울대를 보내자 이게 아니라 전체 입시 환경을 이해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외대부가 58명 갔죠, 서울대를. 이쪽이 정시고 이쪽이 수시예요. 네. 그러면 외대부고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외대부고는 즉 수시와 정시가 다 준비가 가능한 학교라는 얘기죠. 둘 다 보내는 학교. 네. 하나고를 보면 완전 쏠림이 심하죠. 하나고는 수시 학교. 수시다. 중동.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명문고는 전통의 명문고보다는 지금은 입시 명문고가 되겠죠. 그렇죠. 입시 명문고. 네. 여기를 보면 중동고, 그다음에 세화고, 그다음에 휘문고 이런 데를 보면 다 정시에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정시로 가는 아이들. 분당의 낙생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상산고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한영 외고를 보면 여기는 3명 21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시 중심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고들이 대부분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민사고 또한 마찬가지, 한민고 또한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이제 일반고들 보면 일반고들은 수시 정시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역시 정시가 아직은 좀 많은 편이죠. 서울대 같은 경우 제가 좀 한번 데이터를 한번 제 생각을 보면은 수시로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들 하나고라든지 한영 외고라든지 대원외고도 민사고 민사고는 왜 정시가 없고 여기는 데이터가 안 나온 거네. 밝히지 않은 거겠죠. 그렇죠. 이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수시가 강한 학교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고가 지금 서울대를 31명을 수시로 보냈다는 거는 한영 외고도 지금 21명이 수시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신이 1등급이 아닌 애들도 간다는
얘기죠. 서울대를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맞죠.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 얼마나 수시가 강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하나를 더 보면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데이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여기를 잘 보면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전부 학종인데 일반고는 이 지역균형은 2명 추천서를 받아서 쓰는 거겠죠. 이쪽에 보면은 거의 없어요. 특목자사는. 그러니까 여긴 일반고에서 다 끝내고 있구나. 자공고는 자사고와 비슷한데 이게 지방교육청이라는 얘기죠.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정시도 가서 보면 일반 전형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일반 전형. 일반 전형은 이게 학종인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기 419명이에요. 1,500명 중에서 나머지를 다 자사고하고 특목고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원을 하게 되면 자, 자사고 220명 배정해 주고 과고, 영재고 거의 36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외고, 국제고 또 한 200명 가져가고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수시에서는 일반고는 사실상 한 3분의 1 정도가 채 안 되는 정도고 사실 그 외에 자사고나 영재고나 또는 외고, 특목고들은 사실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 데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을 가져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면 거죠. 이 지역균형은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로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서울대를 간다면. 그리고 여기는 전국에 한 1,600개 정도 고등학교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200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명도 못 가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많을 거다라는 얘기죠. 뭐 대부분이 못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정시에 오게 되면 정시도 서울대가 지역균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일반 전형하고 똑같이 추천서가 2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시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일반 전형까지 같이 봐야 되겠죠. 숫자가 적은 건 아닙니다. 과고, 영재고가. 그렇죠.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도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남들 다 수시하는데 마지막까지 독립군처럼 이게 정시 준비한 애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싫어하겠죠. 왜냐면 과정을 안 따라오고 자기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비유로 보면 이렇다. 이게 서울대의 모습이고 연대 것도 한번 가져가 봤어요. 자, 연구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는 수시만 발표를 했는데 여기 잘 보세요. 교과는 이게 추천 전형인데 여기에 보면 일반고밖에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가면 970명 중에 560명 정도가 일반고고 나머지가 다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아까 말씀대로 1,600 고등학교고 여기는 한 200여 개 되는데 그게 차이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대도 이렇게 자사고가 많이 있죠. 근데 재미난 건 자사고 내용을 보면 서울대에 비해서 반절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그러면 연대에서 안 뽑냐? 그게 아니라 연대 쓰고 서울대 쓰겠죠. 서울대 가겠죠. 그러니까 빼니까 좀 빠지겠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해보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정확하게 딱 배분이 되죠. 어떻게? 영재학교는 수시구나. 얘들만 일부 정시 준비했구나. 과고는 전부 다 수시구나.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전사고하고 외고인데 여기는 색깔 칠해진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절반 정도 돼요. 상산고는 완전히 정시입니다. 현대 청운고도 마찬가지죠. 자, 대원외고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한영외고 여기 송파 쪽에 있는 강동 쪽에 있잖아요. 여기 수시가 역시 많긴 하지만 정시까지 간다. 그런데 나머지를 보면 준비 안 한다. 정시 안 그러니까 한다. 외고를 간다라는 것은 수시로 끝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 때는 교차 지원이 줄어들겠지만 또 없죠. 교차가 융합이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왜? 정시가 넘어오니까. 이과 아이들이 정시에서 넘어오니까. 근데 외대부고는 하나고 보십시오. 하나고는 42에 15이잖아요. 그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23년 데이터단 말이에요. 약간 줄었죠. 24년도에 그림이 다르다. 두 개 학교가. 자, 민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약간 비슷하게 했지만 얘들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외대부고고 상산고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정시가. 다른 학교들은 적지 않습니까? 자, 국제고는 뭐 외고하고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똑같다. 자, 그러면 강남권에 두 개 학교만 가지고 와봤어요. 두 개 학교만. 휘문고와 단대부고. 이제 지방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뭐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의 흐름이고 입시의 트렌드니까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시자라는 얘기죠. 자, 휘문고로 보면 서울대고대 연대가 재학생만 81명이에요. 근데 재수생까지 합치면은 엄청나죠.
네. 183명이니까. 그런데 의대가 72명이네요. 네. 그러니까 절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휘문고가 네. 서울대, 연고대, 의대 여기 네. 이렇게 4개를 150명이 보낸 거네. 자, 그러면 400명이단 말이에요. 300명 중에서 거의 38%, 약 40% 되잖아요. 40%. 그러면은 3등급 후반까지는 갔단 얘기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한 반에 30명이라고 얘기하면은 12등까지가 의대,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를 간 거네. 네. 그러면 휘문고관에서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은 일단 스카이는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쉽게 보면. 그런데 수시로 가는 것보다 얘들은 정시로 도전한다는 얘들은 뭐 다 정시죠. 네. 네. 자, 단대부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대부고는 2년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 틀은 좀 달라요. 그렇죠. 단대부고는 지금 보니까 네. 약간 그 재학생만 한 게 아니고 졸업생까지 포함한 거니까. 포함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그림이 좀 다르죠. 예, 예. 이렇게 보면 그렇죠. 46명에 네. 자, 그래서 네. 강남권이 보여주는 모습과 네. 일반고에서 네. 지역 일반고 그다음에 서울 외곽 네. 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좀 다를 거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고로 하시자. 네. 그럼 도대체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어서 이 학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냐라는 얘기죠. 네. 이게 알림이 사이트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온 아까 건데. 설명했던 학교 알림이. 네. 예, 예. 제가 중간중간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자, 외대부고를 보자고요. 네. 자, 3학년에 가면 네. 어떻습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등급이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여기 등급이 이게 표준 편차가 안 나온 학교들. 그렇죠. 이건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독서나 언매, 요거는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이죠. 미적 수능에 들어가죠. 예, 예. 확통 수능에 들어가죠. 네. 아하, 얘들은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구조를 3학년 때도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나머지를 보면, 자, APM이죠. 이거는 선수학습이잖아요. 네.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니까 이게 이런 경우들은 이 과목에 들어가 있는 생기부를 만약에 입학사정관이 본다면 얘 어느 학교네 네. 라고 금방 알 수 있겠죠. 알죠. 아, 이거 외대부고구나. 네. 어. Y고네. 네. 여기 퍼블릭 스피킹 이런 게 일반고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죠.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한들 예.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외대부고 정도는. 예. 그리고 이게 하나고를 보면 왜 하나고는 네. 수시에 몰입할 수밖에 없느냐. 3학년 때 수능 과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없어. 하나고는. 여기 야. 제가 사이문화 하나 캡처해 왔는데 네. 일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은 수능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시를 한다는 것은 독립군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는데 따로 국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혼자 공부하는 거죠.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뭐 대비가 안 되는 거니까. 즉 결론적으로 보면 네. 학교에서 수능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 네. 과학 같은 경우에 3학년 때 뭘 배우냐면 투과목을 배운다는 얘기죠. 그런데 투과목은 지금 현재로는 어떠냐면 진로 선택이라 ABC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등급이 안 나오죠.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원과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놀고 있다. 수능과 아이의 내신은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학교에서 어차피 수능 대비는 학교에서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농담조로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이렇게 내신이 외대부고처럼 지금 언매 이런 게 내신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애들이 사실 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도 수능 대비가 동시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중등부 어머님들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엔딩 포인트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걸 보면 이 학교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내 아이를 볼 수 있고 자 휴문고 보면 외대부고와 약간 좀 또 다르죠. 네. 자 어떠냐면 네. 일반고에서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과 똑같습니다. 일반고 커리큘럼이에요. 네. 네. 거의 차이가 없다. 일반고 여기저기 한번 보다 보면은 그냥 휘문고도 별 차이가 없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사가 갖고 있는 건 큰 네. 차이는 없다. 그렇죠.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심화물리 네. 이런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그는 내신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네. 진로 선택이니까. 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들이 이렇게 깔려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얘들은 3학년 때 수능 대비가 내신 대비고 네. 내신 대비가 수능 대비로 될 수 있게끔 구조화해 놓은 그렇죠. 이게 커리큘럼의 차이다. 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맞아요. 외고 가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과목명을 보자고요. 네. 이게 영어 비평적 읽기와 쓰기. 그다음에 시사 영어, 네. AP 미적분, 그러니까 세미나, 네. 일반고에 전혀 없는 겁니다. 예, 뭐 약간 대학교 커리큘럼처럼.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지금 이제 반에서 적어도 2, 3등 정도 한다. 중등부에서. 네. 그런다면 특목자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실 거란 얘기죠. 그렇죠. 반에서 10등 넘어가는 아이가 외대보고 간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일반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네. 아예 맞는 선택을 해주는 게 최적의 조합이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거를 한번 보자고요. 예. 자, 대학별 평가 요소를 보면 요 교과 전형은 내신이죠. 네. 그렇죠. 귀신보다 무서운 내신. 귀신 내신 좋아요. 별로 재미없어요. 네네네. 자, 그런데 이 교과 전형은 주로 네. 뭐가 들어가요? 네. 내신 성적이죠. 거기에 수능은 왜 들어갑니까? 최저가 최저. 들어가니까. 네, 최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비교과 서류 이렇게 있죠. 이게 비교과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제는 의미가 별로 없다. 네. 비교과는. 자, 그런데 여기 서류가 들어가는데 네. 이게 생기부단 말이죠. 이 학교가 어디라고 전에 말씀드렸냐면 고려대 들어가겠죠. 네. 경희대 들어가고 성대 들어가겠죠. 네. 한양대가 이번에 들어갑니다. 한양대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국대, 건대. 네. 그러면 정시에서 서류가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교과 교과 전형에서. 교과에서. 네. 수시 교과에서 서류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수시 교과에서 기존에는 내신 성적만 반영했는데 네네. 사실 서류가 들어간다는 건 교과 전형이 아니지. 이거는 종합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의 탈을 쓴 학종이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의 일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교과 전형의 탈을 쓰고 종합 전형으로 지금 넘어가고 이렇게 있다.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네네. 네.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 네. 여기 서류 면접인데 네. 면접을 일부는 빼고 면접을 일부는 넣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수능은 상위권 대학은 최저가 걸려 있죠. 걸려 있죠. 상위권 대학은 항상 걸려 있습니다. 논술은 이제 넘어가고요. 예. 논술은 이제 수능 잘하는 애들이 논술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이 수능 위주는 이게 정시인데 네. 기본적으로 정시 100이었다는 얘기죠. 수능 100.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서울대, 고려대처럼 학생부가 들어가고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도 있고 또 학생부가 강화돼서 추가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통합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수시와 정시가 그냥 비슷해지고 있다. 네. 예. 그럼 이제 우리 애를 지금 고등학생이 아닌데 원서 쓰는 것도 아닌데 오늘 어려워. 네. 그 듣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소심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형제자매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이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네. 중학생이라도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우리 아이를 보니까 얘는 완전 내신에 최적화된 애예요. 내신형이야. 네, 완전 내신형이야.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얘는 사고력도 있고 생각하는 힘도 있고 처음 보는 문제도 네. 잘 해결해내. 이게 수능적 사고겠죠. 수능도 돼. 모의고사도 잘 나온다 이거죠. 모의고사도 잘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수능도 돼, 교과도 돼. 이제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금상첨화다. 금상첨화죠. 네. 예. 그러면 쓰고 싶은 거 쓰면 됩니다. 교과 그렇죠. 써도 되고 네. 학종 써도 되고 그럼요. 정시 써도 되고. 얘는 융합형이니까. 그렇죠. 얘는 다 되는 애니까. 네, 예. 아름답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모님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수능이 되는데 교과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 경우는 뭐냐면 네. 정시 중심형인 아이들이죠. 그렇죠. 정시형인 아이들. 정시형. 네. 예. 얘들은 정시 논술입니다. 그렇죠. 정시하고 플러스 논술, 네. 수시의 논술 전형.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비극적 사태가 교과도 안 되는데 수능도 안 돼. 그거는 뭐. 얘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이런 경우를 설상가상이다. 얘는 뭐 해야 되냐? 네. 얘는 잡을 게 없어요. 네. 얘는 수능 잡으면 됩니다. 수능. 그냥 수능을 잡아라. 네, 수능을 예. 잡아라. 그럼 내신은 안 움직입니다. 내신이 안 고등학교 움직인다고요? 1학년 예.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네. 약 75% 정도가 유지 하락이 됩니다. 고3 때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중간고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쪽에 교과는 되는데 수능이 안 되는 학생이 있죠. 예. 교과만. 얘는 수시로 끝내야 됩니다. 얘는 수시로 끝내야 네, 되는 수시로 애들이고. 끝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최저가 없는 교과와 그럼 면접이 걸리는 데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학종도 상위로는 가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자, 최저 없는 거. 그러니까 서울대 이제 일반 전형.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판단을 사실 중학교 때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중학교 때 그러니까 내신 성적 그리고 그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요게 이제 나오겠죠 결론이. 그러면 우리 아이가 꼭 선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네. 문제를 볼 때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공부는 별로 안 했어. 네. 그런데 수학과학을 정말 잘해. 그러면 수능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선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아니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공부를 많이 안 있습니다. 했어도 어느 정도 또 문제를 푸는 애들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커리큘럼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네. 여기 외대부고를 제가 융합형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네. 뭐 어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것까지 이렇게 네.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고1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공통 교과 과정이니까. 예. 여기를 보면 네. 수능을 하고 싶은 아이하고 수시로 끝내는 아이하고 섞어놨죠. 네. 예를 들면 네. 여기에 수학 1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학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미적분과 확통이 있어요. 네네. 1학기 때 끝나죠. 네. 왜 2학기 때 수능 봐야 되니까. 그런데 나머지 보니까 고급 여기 미적분학 1이 있죠. 미적분학 2가 있고 그다음에
AP 화학도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수능을 할 학생과 정시형과 수시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학교구나. 짜놨구나. 아, 그러니까 학교가 정시까지 같이 다 대비가 가능하겠구나. 네. 라는 얘기죠. 네. 아주 커리큘럼이 멋있죠? 여기 이제 학교 알림이에 있는 내용이죠. 네, 네. 제가 학교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네, 겁니다. 학교 알림에 있는 아까 네. 처음에 설명했던. 그러니까 네. 엄마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네. 어디 가서 묻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예. 네, 제 주장은 네. 남의 손에 내 아이의 미래를 맡기지 말자. 맡기지 말자. 예, 예. 자, 그다음에 여기 하나고는 수시 월일형인데 네. 없어요. 수능 관련 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네네. 자, 여기는 휘문국 걸 가져가 봤어요. 네네. 정시 집중형이라고 했는데 네. 2학년 것까지 보면 네. 2학년에 수능 과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다 들어있고. 그러면 고1은 수능이 안 나오죠. 네네, 안 나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돼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수능 과목이 2학년에 다 들어 있어요. 맞아요. 이게 3학년에 보니까. 그게 일반고 과정이죠. 일반고 그렇죠. 과정. 예.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네. 3학년 걸 보면 어떻습니까? 화작원매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심화국어도 있고 수시할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다음에 여기 기하 들어 있습니다. 네네. 기하는 이과 아이들 해야 되잖아. 그다음에 여기 투 과목 들어 있는데 이건 어차피 진로 선택이니까. 네. 자, 수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구나. 그렇죠. 라는 얘기죠. 자, 수능이 최적화된 학교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거의 다 왔습니다. 네네. 자, 예. 등급대별로 보면 네. 이게 24년간 아직 확정적인 게 안 나왔으니까 예. 준비 많이 했죠. 아, 예, 예. 자료가 아주 네. 좋네요. 네. 여기 보면 네. 23년도에 등급대별로 네. 지원 파트와 합격 파트를 구분해서 놨는데 여기는 극상위권이죠. 그렇죠. 뭐 이게 뭐 의대 쓰지 않겠어요? 예, 얘들은? 예, 그리고 예. 뭐 문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울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겠죠. 예, 예. 상업치는 안 될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은 게 지원은 서울대를 하는데 네. 학주 받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고대 학교장부터 해서 고대 학우부수까지. 예. 자, 그다음에 여기 1.75를 보자고요. 네네. 1.75를 보면 네. 여기도 극상위권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 잘하는 거죠. 네네. 자, 이 정도면 이제 메디컬은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고대부터 해서 어디까지? 한양대, 중대까지. 예, 예. 중대 지역균형까지 합격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네. 한 1.8 정도까지 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2.5까지. 그러면 2점대만 해도 이게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잘하는 애들이죠. 잘하는 거죠. 예. 전 엄마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게 등급대로 엄마들 몇 등급 맞았냐고. 점 지금 여기 2 정도면은 거의 5%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4%까지가 1.9등급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 5%라고 하면은 계산이 좀 안 되지만 30명 중에 10%가 3등이잖아요. 그러면 5%면은 반에서 1, 2등 한 거예요, 지금. 이 2점대 초반 애들이. 그러니까 예, 엄청난 등급입니다, 이게. 잘하는 거죠. 예. 이런 걸 이제 사실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하다고 많이 믿는 건데 여기에 있는 지금 2점대 초반까지의 등급도 사실상 반에서 1, 2등 한 애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소수의 아이들이 수시로 간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 계속.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학교에서 상위권에 있다. 근데 얘가 네. 과정 중심형인 학생이다. 네. 팀플레이가 잘 되고 과제 충실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내신 관리 내신 관리 성실하게 하고. 그런데 처음 보는 문제를 주면 당황하고 못 푼다. 네. 요 경우에는 네. 수시로 끝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 보는 문제도 일단 한번 줘봐.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풀어볼게. 네.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해결해내는 아이들. 정시형이다. 중학생을 수시형이다, 정시형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아이의 성향상 볼 때 우리 애는 이런 사고력 문제까지 해서 끝까지 갈 수 있겠다고 한다라면 네. 내신이 좀 덜 나오더라도 수능이 강한 학교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네. 내신 관리로 끝냈으면 좋겠다. 우리 애는 더 이상의 고통은 필요 없다. 가정의 평화를 빨리 원한다. 그러면 수시로 끝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시형 학교에 가자는 얘기죠. 예. 예. 그러면 어느 학교가 수시형이고 어느 학교가 정시형이냐? 어머님들이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늘 강의를 보신 분들은 네. 명확하게 이제 양분이 되겠죠. 네. 융합형인 학교까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네. 자연계열 극상위권에 있는 엄마들. 자, 예를 들어서 대표님 여쭤볼게요. 네. 우리 애가 내신은 네. 한 3등급 나왔어요. 근데 수능은 네. 111 찍어요. 그러면 3등급
등급이면 이게 경기대 가천대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성대 라인. 네. 여기 보내실래요? 아니면은 111 찍고 서울대 보내실래요? 당연히 서울대죠. 당연히 서울대죠. 네네. 그러면은 답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입시의 기준서는 뭐다? 네. 내신이 아니라 수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고3 엄마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 극상위권. 자, 내신도 잘 나오는데 수능도 잘 나오는 아이들. 예. 본다라면 예. 문제가 있습니다. 쓸만한 학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내신 수능이 둘 다 잘 나오면 쓸만한 학교가 없다고요? 없다. 수시에 쓸만한 학교가 별로 없다. 아, 수시에? 네. 왜냐? 자, 예를 들어서 내신이 한 2라고 볼까요? 네. 수능이 1 나온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네. 내신 2 나오면 이게 시립대에서 국민대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거기 안 쓰죠. 예. 그러면 수시에서 서울대 못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반 전형 쓰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얘 연대 쓰면 떨어지겠죠. 예. 그죠? 교과정 안 되잖아요. 네네. 종합 쓰겠죠. 예.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얘가 1.5 정도 돼요. 수능도 1 나와. 1.5 정도 되면 극상위권이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얘 꿈은 메디컬이에요. 자, 연대를 덜컥 넣었어. 학교에서 쓰자 그래서. 예, 아무것도 없어요. 덜컥 붙어버렸습니다. 정시 끝났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뭐냐면 네. 우리는 성대만 가도 좋아. 우리는 건대가 어디니? 우리는 일단 걸치기만 해도 돼.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극상위권에 있으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적다. 그러면 이제 고민할 부분은 뭐냐면 네. 자, 예를 들어서 상위권 아이들은 네. 쓸만한 학교가 서울대하고 연대밖에 없어요. 네. 고대가 올해 면접을 없애버렸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네. 개적이라고 특목자사 쓰는 아이들만 남아 있어요. 지원하면 그냥 붙으면 끝이네. 왜 붙으면 끝이에요. 최저는 그냥 가야 되네. 끌려가는 거. 예.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납치라 그러고. 수시 납치라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예. 일반고 엄마들이 납치를 걱정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예. 상위권은 예. 수능이 잘 나오면 면접을 포기해버릴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잘못 쓰게 되면 끌려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끌려가 버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쓸만한 곳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의외로 없다. 의외로 없다. 예. 최상위권 아이들한테는 네. 이 수시가 갖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네. 정시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맞다. 예. 제가 꼭 맞다가 아니라 네. 다양한 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네. 입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 왔는데 네. 2페이지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이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요 융합형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내신도 1인데 수능도 1이야.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자, 얘는 지가 쓰고 싶은데 쓰면 됩니다. 그렇죠. 가고 싶은 데 가면 되고. 뭐 일반고도 좋고 아니면 특목자사도 좋고. 네.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보자고요. 예. 자, 수능은 1인데 내신이 2야. 예. 그러면 조금 아쉽죠. 예. 이런 아이들이 어디에 포진돼 있냐면 네. 이제 강남권하고 네. 목동권, 예. 대구 수성구 예. 뭐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얘들은 위로 쓰겠죠. 네. 위로 쓰면 떨어지겠죠. 그러면 정시로 가겠죠. 그렇죠. 네, 낮추지 않겠죠. 네. 국어하고 수학이 1 나오면 서울대 갑니다. 최소 연고대는 갑니다. 네. 2 찍었다. 그러면 성산 끼고 경희대까지는 갑니다. 여기 보면 3등급 나왔다. 그러면 얘들은 수시 지원 거의 안 하겠죠.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갈까요? 논술로 가겠죠. 그렇죠. 네. 이런 학교들이 이제 이쪽에 와 있죠. 그렇죠. 전국 자사고나 강남권 광역 자사. 네네. 이런 아이들 많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하여서 정시형, 정시 집중형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영재학교 과고 민사고 하나고 특목고 네. 외고 이런데 예. 여기 수시 올인이죠. 그렇죠. 수시 올린. 예. 네. 거의 정시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일부 학교는 융합형이 있었어요. 네. 여기 참고하시면 돼요. 얘들은 재수생이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재수학원에서 괴로운 게 이 아이들 오면 괴로워요. 왜냐하면 수능 대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네. 네. 모의고사도 안 보잖아요. 네. 자, 수시형으로 이제 와보자는 얘기. 내신이 1인데 수능이 2야. 그러면 얘들은 최저 없는 학종까지 해서 교과 학추 걸고 도전하겠죠. 자, 둘둘둘 하면 3합 6이니까 네. 서울대 되죠. 네. 그다음에 고대 되죠. 문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수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겠죠. 네네. 네. 이 아이들은 내신으로 가는 거지 수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여기는요. 이게 수능 3등급이면 전부 다 3 찍으면 이게 한 국민대 정도 라인이 나오거든요. 국민대 정도. 예. 괜찮지 않나요? 국민 뭐 인서울이면 그렇죠. 괜찮죠. 아름다워요. 예. 네. 자, 수시 집중형인데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학종으로 끝내야죠. 그렇죠. 대신 일 갖고 끝내야죠. 네네. 예. 교과 걸고. 그런데 교과 걸면 최저로 못 맞출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런다고 일 가지고 경희대까지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얘들은 재수를 해도 답이 잘 안 나올 수 있다. 왜? 수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끝내자. 그러면 제일 아름다운 건 내신도 좋고 수능도 좋고 별로 없다. 그렇죠. 거의 없죠.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일반고에 가면 1등급 찍을 아이가 자사특목에 가서 한 3등급, 4등급 찍어버린다. 그러면은 학종으로 쓰는데도 제한선이 걸릴 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학종 쓰고 정시까지 넘어가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학교 알림이도 좀 보고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부모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 우선 내 아이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자는 얘기죠. 이 녀석을 가만히 보니까 얘의 적성은 어떤지, 얘가 갖고 있는 흥미는 어떤지. 자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너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렇죠, 꿈이 뭐니?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러죠.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대화에 대해서 진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성적에 따라서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적에 따라서. 고1 아이들 상담을 해보면 중학교 때 상위권에 있다가 고등학교 와서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왜냐면 인사이트는 있었는데 안 되니까 뭐 너무 많이 봅니다. 올레이 4 이렇게 4등급. 그러면 자기 존재감이 미미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내 아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자.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단역이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검사했던 내용들 학교에서 검사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걸 한번 보는 시간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1, 2학년이면 폭넓게 보자. 뭐 우선 계열망이라도 보고 그럼 얘가 이과형인지 문과형인지 융합형인지 이게 나와야 2학년 때 기본적으로 2, 3학년 때 생기부 설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자소서로 써야 되니까. 대학은 자소서가 없어졌지만 고등학교는 남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특목자사로 갈 건지 일반고로 갈 건지 광역자사로 갈 건지 이 부분이 되자. 그래서 고등학교 입설계를 하고 이걸 토대로 대입 설계를 언제부터 한다? 중3 때부터 한다.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설계를 한다는 것은 대입을 엔딩 포인트에 두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대입이 기준선이 돼야 된다. 중등까지는 요거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요. 오늘 좀 많은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 얘기를 많이 하셨네요. 입이 아픕니다. 힘드시겠어요. 어쨌든 그 오늘 이제 고교 선택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고 학부모님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다 얘기하신 거죠? 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또 궁금하신 거는 또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우리가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 그럼 오늘 고교 입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